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 살인자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죠. 이번엔 누구를 살인자로 지칭했는지를 두고 또 한 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노영민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살인자 발언으로 좀 고초를 치르셨죠? 좀 과했다고 평가를 스스로 하시고 사과하셨던데요. 과했습니까? 틀렸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다시 묻겠습니다. 틀렸습니까? 과했습니까? 네, 제가 그게 과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우리 방역당국이 광화문에 모였던 국민들이 살인자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으신 거네요? 그런 말씀 드린 적 국민을 없습니다. 대상으로 아니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허위로 자꾸 허위라니요, 안 실장님. 됩니다. 살인자 발언은 실장님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국민을 대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광화문에 모였던 많은 분들께 살인자라고 했던 그 지금 실장님의 제가 의견을 거기 모인 분들한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예, 수고하셨고요. 실장님의 제가 의견을 거기 모인 분들한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6일째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이럴 때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에서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지 되는 거예요. 집회 주동자에 대해서는 살인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했고 살인자. 그러면은 똑같은 과하다고 겁니다. 얘기했습니다. 노영민 시장님,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됐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분들은 노영민 시장님 말씀대로 살인자가 되는 거고 청와대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맙다고 사실을 생각합니다. 집회 자제를 또 요구하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헌법적 자유 그리고 방역이라는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니, 당연하죠. 의원님께서 힘을 받고 집회 금지 쪽으로 한번 더 세게 얘기하셔야 세게 돼요. 자, 앞으로 방역이 있어갖고 이념이나 신념이 어디 있습니까? 여야가 어디 있고 보수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중 공동 행동에 대해서 확산이 됐을 때 너희들이 다 책임이고 국민적 살인자로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네,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번 의원님께서 이렇게 참고 확산이 되었을 때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강력하게. 그 비난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난이요? 김성원 수석님, 제가 지난번에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했던 표현.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저도 속기록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비서실장님. 네.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요? 거기 참석한 국민들한테 한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알아요.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아는데 그렇게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법원을 나와 마주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나와주세요. 앞에. 빨리 갖고
분위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바로 당장 안국동 지압해서 오늘 지압 몇 시에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 개야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너 왜 전화는 2개씩 들고 다녀? 개인 전화 부셔버려?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와이프. 2심에서도 유죄 인정되고 집행유예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상고하실 건가요? 상습 폭행 부분은 여전히 인정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선고 결과 만족하십니까? 집행유예 선고받았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상속세 재원 해결 계획 어떻게 되셨습니까? 선고 앞두는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선고 앞두고 한 말씀 해주시죠. 확 밀어버린. 위험해요. 네. 피해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사건 번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미술국 유죄 판결 받으신 건데요. 집행유예 받으셨으니까 여야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증을 위해 같이 현장을 찾아서 조사했지만 같은 자료를 보고도 서로 다른 것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생각이 다르면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걸까요? 부실한 자료로 야당위원회의 검증을 무력화시키고 정작 펼쳐야 할 법무부 특활비는 장관의 SNS로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소음입니다. 법무부가 내년도 특활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 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겠습니까? 무려 특활비 94억 내려보낸 거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니돈처럼 쓰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태를 밝혀주고 그 전제 아래에 잠깐만요. 그거를 자꾸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아무런 게 밝혀진 주머니돈으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됐고요. 자, 지금까지 지급된 관례대로 대검에 일괄 지급하고 그것을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문서 검증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 문서 제대로 내놓은 법무부 문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오히려 이 대검의 문서 비협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그리고 소위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전체회의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서 집중 검증을 하든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서 집중을 하든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왜 위원장이 제안을 하십니까? 근데 법무부는 제출했고 대검은 제출 안 했다. 위원장님 가시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현장에.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검이 자료를 거의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이고 법무부는 적어도 특정 기관에 있는 자료는 전부 다 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야당 할 때 됐습니다.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290여만 원을 소년을 방문하면서 위로로 쓴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적어도 작년에 94억 중에 적어도 50억에서 한 55억 정도는 수시로 쓴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우냐? 그 법무부 장관님, 네. 이 사실과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그 법무부 예산이 아니 근데 의사진행반을 하는 것까지 우리 장관한테 답을 의견을 물어야 됩니까? 우리끼리 의사진행반을 하는데 아니 오해가 있을 수도 네, 우리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장관님, 그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장관님은?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명하지 않겠다.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중견 언론인들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민감한 주제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이낙연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영상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비 의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출당이 아닌 탈당을 선택하도록 한 거는 전공법은 아니지 않나요? 탈당하지 마라, 우리가 제명하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야 더 옳았을까요?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십니다. 이낙연 대표를 소개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들 케이스들을 전부 공수처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정치인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가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 가져와라 마라 그것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 아닌가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유능하고 겸손한 정당이 아니라 좀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포착하는 것이 오만기이지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늘 말을 골라가면서 해야 한다. 당선 이후에 오히려 지금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답보하는 지지율 때문에 좀 속이 타고 계신 건 아니죠. 제가 좋았을 때는 저만 혼자 뛰었을 때입니다. 혼자 뛰어서 1등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당의 열성 지지자 또는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이 되는 친문 세력의 눈치를 너무 지나치게 보는 것 아니냐.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본다. 제가 유의하겠습니다만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도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 하는 지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토론회 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 여쭐 수가 없게 됐어요. 아까 제가 SNS에 올린 것 그대로입니다.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김 지사님 본인이나 다시 할게요.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김 지사님 좀 버벅거리지?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김 지사님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경남 도민, 경남 도정에 준비가 덜 됐는데 좀 이따 합시다. 아니요. 뭐 그냥 뭐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막 겁이 나 죽겠어요. 어째서 이렇게 막 위압적인 취재 분위기가 또 이것도 쓰고 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네.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당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초청 관훈 토론회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 대표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중간에 쉬는 시간 좀 주실 줄 알았더니 이게 평소에 사적으로 뵐 때보다 굉장히 냉정하시네요. 대표님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셨고요. 그때는 나름 소신과 철학,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이후에는 당에서는 이게 자신만의 철학과 색깔을 좀 분명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이낙연만의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명하실지요. 그리고 제가 요즘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민주당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뭘 하고 있는가, 중요한 현안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저의 의사입니다. 당과 따로 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지 모릅니다. 당과 따로 노는 것은 아니다라고 취지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표님의 본인만의 색깔과 철학을 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과 따로 놀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만의 그 무엇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의 열성 지지자 또는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이 되는 친문 세력의 눈치를 너무 지나치게 보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와 전 직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대권 레이스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권력의 후광 효과를 입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본다. 제가 유의하겠습니다만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야단도 많이 맞고 있죠. 네, 이상입니다.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자, 당내 또는 열광적 지지자. 요즘은 신문에 이제 기사나 칼럼 등에서도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바라고도 표현되는 이런 강력한 지지 기반이 당에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데 정도가 지나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정성호 민주당 소속이죠. 국회 예결위원장이 회의석상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정도껏 하라라고 얘기했다가 온종일 그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한 일이 있는 것을 대표님도 아실 텐데요. 문 대통령의 이 강성 지지자, 이른바 문바의 목소리가 당을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혹시 해결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지자 중에 온건한 지지자들도 있고 열성적인 지지자도 있죠. 저의 선친이 지독하게 열성적인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대충은 아는데요. 단지 그분들도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 하는 지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팬덤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거나 또는 국내에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이건 모순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열성 지지자들 중심의 정치를 한 것이 폐해였다라고 말하면서 바이든의 약점은 팬덤이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언론 보도를 보면서 늘 혼자 웃습니다. 이건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정치권이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열기로 뜨겁습니다. 또 이후 대선을 노리는 잠룡들도 분주해졌는데요. 이렇게 때이른 선거 열기 속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연대 이슈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나라 이렇게 많쳐먹고 죄 없는 대통령 하다 탄핵시켜놓으니까 너희들 좋으냐? 탄핵시켜놓고 여기 앉아서 일제를 하고 있으니까 좋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당 창당한다고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또 제목을 뽑을 겁니다. 안철수가 한 걸음 물러났다. 말을 바꿨다. 그래도 화두를 던졌으니까 고민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수 씨. 이번 바이든 당선을 보면서 저는 그 의미를 찾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척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한 사람은 재수한 사람들이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당에서 재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꼭 성공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화이팅! 다름이 아니라 그 안철수 대표께서 야권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제안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플랫폼이라는 게 처음에 플랫폼이라고 했다가 신당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헷갈려서 다 같이 위에 올라가서 치열하게 우리끼리 경쟁하고 공정하게 페어플레이에서 경쟁하고 거기서 서울시장 후보든 또 대통령 후보든 뽑는 만약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결기랄까 그런 뭐 말을 하는 용기를 가진 국회의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분 있었는데 쫓겨났고요. 아니 그래서 민주당이 5분 뒤에 정확하게 한대로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궁금한 지금 질문들이 지금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낙선 혁신 플랫폼에 이건 무슨 당이나 플랫폼이나 먼저 그 형식을 갖춰서 만든 다음에 뭘 하자 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 그런 형식은 차차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반대 세력이 아니라 야권이 반대 세력이 아니라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때만이 우리가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섭 의원도 이 혁신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지 혹은 실제로 만나서 의사를 타진해보는 적은 있으신지 있습니다.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